피임과 낙태를 이제 권리로 인정하기 시작을 했고, 실질적인 남녀의 평등, 실질적인 평등을 법을 통해서 실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페미니즘 사상과 젠더주의 사상이 한데 이제 아우러져서 만들어진 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가정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지금 어떻게든 삭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가족 개념이 완전히 삭제된 상태에서 다양한 형태를 유지하자,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어떻게 보면은 인정이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최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놓고 개정하려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가족의 다양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측은 사실상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이자 근간인 가족제도가 붕괴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가정기본법 관련해서 개정안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이 분야 전문가이신 현숙경 교수님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침례신학대학교 현재 실용영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지금 또 바른인권여성연합 그 산하 연구소 세움의 연구소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네. 최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은데요. 이 법의 최초 입법 취지와 그리고 주된 보호 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건강가정기본법이 처음 제정됐을 때가 2003년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IMF의 위기를 겪으면서 실제 많은 가족들이 이제 해체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 가정이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유기되거나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가족이 이제 해체되는 그런 현상들이 사회에 만연하면서 사회 문제가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우리 가정을 어떻게든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이제 법을 만들자.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자, 가정을 보호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바람직한 법이죠. 건강가정기본법은 제정된 후 그동안 11차례 그 개정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개정이 되면 12번째 개정인데요. 이번 개정안의 그 주요 내용과 가장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이기 때문에 기본법의 특성상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고 또 가정의 정의 규정이 분명히 거기 이제 명시되어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가족의 개념이 그대로 삭제되어 있고 가정 개념도 삭제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그 기본법의 저희 그 명칭이 건강가정기본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건강가정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삭제하면서 가족정책 기본법으로 아예 그냥 명칭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법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 어떤 그 테두리를 완전히 이들은 그냥 무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법 전문가들도 이거는 굉장히 상식에 어긋난 그런 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이번 개정안을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대한 주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가족이라는 그 개념이 삭제된과 동시에 이번 이제 개정안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개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족이라는 개념이 삭제된과 동시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미 그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이들이 이제 완전 와해를 시킨 상태에서 어느 형태까지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라고 인정할 것인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다양한 형태라고 해버리면 모든 형태의 공동체가 다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저희가 말하는 가족이라 함은 법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혼인 그리고 혈연 그리고 입양까지를 저희가 가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녀의 어떤 양성의 어떤 조합으로 이루어진 가족 그리고 그 밑에 자녀와 입양까지만을 저희가 가족으로 보는데 그 개념이 완전히 이제 삭제된 상태에서 다양한 형태라고 하면 실제로 정말 동거 커플이나 비혼 출산 가구나 아니면 심지어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동성애
자들 커플들까지도 저희가 가정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마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끝까지 싸워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정안에 따르면은 앞으로 그 동거 커플이나 아니면 동성 커플, 그다음 미혼 그 출산 가구 등도 가족 개념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사실 맞습니까? 그게 내용이? 그렇죠. 가족의 개념 자체가 이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정의를 가족의 정의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라는 그 테두리를 굉장히 자유자재로 그들이 그냥 자유자재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동성 커플뿐만 아니라 뭐 일부 다처나 아니면은 진짜 뭐 비혼 출산뿐만 아니라 진짜 어떤 형태의 공동체든 모든 형태든 다 그냥 용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교수님, 이럴 경우 급격한 가정의 해체를 불러와서 사회적 대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이제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가 사회에 어떻게 보면 안전망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도덕과 윤리 그런 가치를 전승하고 이제 건강한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인데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인정함으로 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적인 가치, 윤리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사회의 안전망 자체가 허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이 허물어지면 사회 전체 그 어떤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네. 그 이번 그 개정안이 특히 우리 헌법에도 위반된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지금 위반되는 겁니까? 일단은 헌법에서 이제 가정에 대한 그 조항이 있습니다. 36조에 보면은 분명히 그 혼인과 가족 생활은 남녀, 개인의 존엄성과 남녀의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남녀로 이제 이루어진 가족이 아닌 그 이외의 가족까지도 인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이제 헌법과 이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죠. 네네. 헌법 하위법으로서 이 개정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그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헌법 자체를 현재 개정을 못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법안들을 계속 이제 바꿔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걸 근거로 이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헌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이죠. 네네. 공산주의는 사실 가정을 사회주의 한 형태로 보고 해체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서구에서는 그 페미니즘, 성해방, 동성애 운동으로 시작되면서 전통 가정이 파괴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이번 개정안도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생각은 맞습니까?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진짜 공산주의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결국 그 지금 공산주의에서 이제 나온 그런 그 가지가 바로 이제 페미니즘인데 페미니즘이 궁극적으로 이제 외쳤던 게 가부장제 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부장제 타파라는 것은 가부장제라는 게 페미니스트들이 이야기를 하길 그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위계 질서가 바로 가부장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부장제의 근원지가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가부장제 타파를 위해서는 가정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해체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공산주의와 이제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미니즘은 가부장제를 이제 사회 구조의 어떤 모순적인 구조라고 얘기를 했지만 공산주의에서는 자본주의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회의 모순적인 구조가 자본주의다.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있는 자와 없는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어떤 갈등 구도로 봤습니다. 공산주의는. 근데 이제 페미니즘도 역시 지배자는 이제 남성이 되는 것이죠. 남성 대 여성, 지배자 대 피지배자의 어떤 그 갈등 관계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피지배자, 피해를 받는 피지배자가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이죠. 혁명을 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어떤 공산화된 평등한 사회가 되기를 이제 희망하는 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고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바로 이제 페미니즘인데 결국 이제 페미니즘도 가부장제 해체를 위해서 가정에서 실제 그 당시 1960년대 해방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이 정말 가정에서 뛰쳐나왔거든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 당시 60년대에 이혼이 굉장히 이제 급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
동거도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자행이 되기도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들은 낙태나 이제 피임이나 그런 걸 이제 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든 요소, 어떻게 보면 출산과 결혼과 이제 임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정을 이루는 아주 기본 요소인데, 페미니스트들은 그것을 이제 해체하려고 했던 것이죠. 깨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개념이 지금 어떻게 계속 흘러와서 현재는 지금 뭐 대놓고 페미니스트들이 가정에서 해방해라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가부장제 타파 전략이 바뀐 겁니다. 가정에서 해방이라기보다는 피임과 낙태를 이제 권리로 인정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실질적인 남녀의 평등, 실질적인 평등을 이제 법을 통해서 실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가정기본법도 어떤 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양성, 남성과 여성의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또 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개정 안에서도 보면은 평등하고 민주적이고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양성평등.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는 양성평등과 저희들이 얘기하는 양성평등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얘기하는 양성평등은 일단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는 선에서 당연히 이제 남녀의 이제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 이제 같이 기회의 어떤 평등을 이제 서로 그 나누면서 같이 이제 조화롭게 지내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양성평등을 외치는 반면에, 페미니스트들은 그런 생물학적인 차이를 전혀 무시한 무조건적인 결과적인 똑같은 양성평등을 외치는 거거든. 결과적인 평등.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또 공산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 건강가정기본법을 보면은 그 남녀의 어떤 일과 뭐 가정의 양립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성도 무조건 가정에서 돌봐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도 이제 조항도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페미니즘적인 사고가 그대로 여기에 이제 스며들어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거는 그 개정안을 추진하는 그 측들이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두고 지금 이 개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궁극적인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사는 거를 이제 이들은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도 두고 싶지 않은 게 이들의 궁극적인 이제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도 전혀 어떤 차이를 이들은 차이를 차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전혀 없애는,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와 남자, 그들이 그동안 이제 소외됐던 그런 사람들도 똑같은 권리를 이제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들에게도 똑같은 평등한 권리를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페미니즘 사상과 젠더주의 사상이 지금 한데 이제 아우러져서 만들어진 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성혼이나 그런 것도 이제 합법화하기 위한 어떤 전이라고도 볼 수 있고, 실질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자기의 이제 페미니즘적인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장으로서도 지금 사용이 된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 이번 개정안에 그 차별금지 조항도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지금 보면은 그 남인순 의원이 그 대표 발의한 그 개정안에 이제 발의의 필요성을 거기다가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건강 가정과 건강하지 않은 가정, 이런 이분법적인 구별로 인한 차별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접근을 잘못한 게, 이들은 이제 건강가정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어떻게든 지금 삭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가정을 하나의 건강가정 하나의 형태로 이들은 접근을 하는 겁니다. 건강가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건강하지 않은 가정은 그러면 너네들이 차별하는 것이냐라고 이들이 접근을 하는데, 실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형태의 가정이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강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향점인 거죠. 건강.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 이제 저희가 적용을 해보면 건강한 이제 신체를 가지려고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이제 신체를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럼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어떤 그 형태를 신체 저기를 가지고 있던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해야 할 어떤 그런 지향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형태로 저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거를 이제 건강가정, 비건강가정 그런 식으로 이제 이분화 시키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건강가정 안에 결국은 남녀로 구성된 그런 공동체만을 건강가정이라고 본다고 이들은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다른 가정도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통적인 가정, 즉 그들이 말하는 건강 가정이 이제 해체가 돼야 그렇지 않은 가정도 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 아우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건강 가정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지금 어떻게든 지금 삭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안에 그 차별 무슨 어떤 지금 저희들이 반대하는 그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그런 데서 나오는 어떤 처벌 조항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계속 어떤 차별 개념을 계속 넣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형태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녀로 이제 구성된 그 가정 그런 공동체 이외의 다른 형태를 어떻게든 이제 인정하려고 하는 어떤 취지가 다분히 있다라는 거, 그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가부 그 가족 정책관이 뭐 언론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그 보편적 가족 정책은 건강 가정이라는 수식이 필요하지 않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삶의 그 방식을 존중하며 차별 없이 지원하는 것이 보편적 가족 정책의 핵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안타까운 게 이분도 결국은 건강가정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왜곡 해석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지향점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태다. 건강한 가족, 그렇지 않은 가족.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미 그 페미니스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프레임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또한 지금 보면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어떻게 보면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실제 그런 다양한 가족을 인정을 하자 하는 조항이 이미 건강가정기본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혼모 가정이나 아니면 한부모 가정 그리고 또 장애인 가정이나 여러 사회 보호가 필요한 그런 가정도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어떻게든 또 인정해야 된다라고 추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이야기하는 다양한 가족이라는 그럼 어디까지를 인정을 하자는 건가? 분명히 여기 여러 가지 이제 가족 개념 삭제됐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을 다 봤을 때 종합했을 때 이들은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할 보편적인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 가치를 넘어선 또 다른 형태의 공동체까지를 다양한 가족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다양한 가족이라고 그냥 이렇게 웅뚱그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 분들은 그렇지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안에 숨은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혼란이 닥칠 것 같습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 이게 시행이 되면은 이제 차별금지법도 평등법 현재 그 평등법도 통과될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서구 사회처럼 진짜 무질서해지는 것이죠. 지금 실제 뭐 성중립 화장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폭행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이런 뭐 차별 뭐 금지법 평등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나서 실제 동성혼이나 동성애를 이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성전환을 하겠다고 이제 신청한 학생들이 4,000%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2008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진짜 저희가 지켜야 할 가정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해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개정이 그게 이제 제정이 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는 거. 그들은 분명히 그 근거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부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각에서는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도 뭐 생길 거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솔직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서는 뭐 동성애나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정이 되고 있는 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법들, 뭐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이제 그런 법들과 지금 이제 어떤 한 흐름 속에서 지금 개정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는 동성애를 이제 옹호하고 있고, 만약에 그 근거를 이들을 이제 가족이라는 걸로 이제 인정을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가족과 관련된 기본법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그 기본법에서 가족의 개념이 없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이 되면 지금 가족 개념이 완전히 삭제된 상태에서 다양한 형태를 유지하자, 형태의 가정을 이제 우리가 옹호하자라고 해버리면 진짜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그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뭐 대체 방안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급속한 가정 해체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현재 저희가 기본 테두리는 있어야 되거든요. 법이라는 게 누구를 뭐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사회를 안전하게, 그리고 어떤 질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기본 테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기본 테두리는 우리가 유지하는 선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인정하는, 네, 만약에 저희가 지금 뭐 장애인 가정이나 미혼모 가정이나 그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보호해야 할 그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형태가 있다면 당연히 인정을 해야죠. 하지만 그 선을 넘는다, 어떤 도덕적인 가치를 넘는다, 보편적인 어떤 질서를 넘는, 예를 들자면 뭐 일부 다처제나 실제 지금 가족의 개념이 삭제되면요, 그런 형태의 공동체도 가족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질서가 유지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을 조금 어떻게 보면 확대해서 이제 그런 우리가 혹시라도 좀 놓친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그런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이나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겠죠. 네. 끝으로 그 시청자분들한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하시는 말씀 있다면 기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사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혼란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남녀 갈등도 굉장히 심하고, 지금 권리, 인권, 이제 막 그런 용어가 굉장히 이제 유행어처럼 퍼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지금 배려하고 지금 또 희생하고 조금씩 이해하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배려하고 이해하고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제가 봤을 땐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가정의 건강성, 가정의 중요성이 더더욱 부각되어야 될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많은 분들이 깨어나서 더더욱 가정을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을 더욱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그 뭐 TV나 그런 데서 보면은 뭐 비혼이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조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그런 TV 방영, 거기에 저희들이 휘둘리는 것보다도 약간 가정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사회를 그런 소중함을 외치는 슬로건도 만들고, 공익광고 뭐 그런 것도 만들고, 홍보를 저희들이 정말 좀 더 전략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막기 바쁜데 적극적으로 좀 더 선제 공격해서 얼마나 가정이 소중한지, 이제 그런 가치를 더욱더 저희들이 부각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둘러싼 문제들을 알아봤는데요. 우리는 지금 그 도덕과 윤리 규범을 벗어나서라도 다양한 그 가족 형태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혼인과 가족제도 등 그 전통 가정을 지킬 것인지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가정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